디지털 컨텐츠 수립의 두 번째 시간, 컨셉의 수립과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디자인의 요구사항과 사용자 성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능적 요구사항 및 디자인 제약 조건을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컨셉 수립과 마인드 매핑, 벤치마킹, 또 마케팅 포지셔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디자인 요구사항 분석은 서비스 컨셉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지향점을 파악하고 핵심 사용자의 연령대, 기호, 라이프 스타일 등의 다양한 성향을 분석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디자인 요구사항 분석의 예입니다. 워터마크의 규정, 또 시그니처에 대한 어떤 규정,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용 색상에 대한 규정, 또 금지에 대한 규정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웹 스타일의 가이드 제작인데요. 그리드 시스템, 또 컬러, 이미지, 아이콘, 블릿, 폰트 속성, 사이즈, 폴더 관리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지고, 특히 파일의 네이밍 규칙도 규정화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사, 이동,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들의 변동이 생길 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며 작업 매뉴얼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웹 스타일 가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구현 단계의 이런 매뉴얼들은 투입이 돼야 되며, 부서 또는 팀원 간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 성향 분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의 주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분석하는 내용들을 나타내 봤습니다. 또는 음주의 습관의 형태도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 성향 분석예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어서 기능적 요구사항 파악입니다. 우리가 작성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컨텐츠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에 그에 따른 디자인의 제약 조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디바이스의 크기가 다르고, 또 태블릿 PC라든지 데스크탑 등 랩탑 등이 다 디바이스의 성향과 조건이 다릅니다. 때문에 이것들은 디자인 제약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고자 하는 매체에 따라서 비율이나 해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파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제약 조건의 파악의 예로 와치라든지 또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등의 여러 가지 사양들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제약 조건의 하나인 스크린 사이즈를 설명해 봤는데요. 다양한 스크린의 사이즈의 예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컨셉 수립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라 하면 프로젝트의 개요, 목표, 상황, 배경 등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일관된 전략 또는 테마,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런 컨셉의 수립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핵심 사용자층, 경쟁사의 차별화 전략 등 여러 상황을 분석해서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컨셉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는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며,
컨셉에 의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셉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프레이밍을 규정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컨셉 수립의 사례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웹사이트의 컨셉, 그리고 롯데캐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컨셉,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상 홍보 전시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메시지가 느껴지고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 약 3,8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웹 어워드 평가단인데요.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컨셉 수립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인드 매핑입니다. 자, 마인드 매핑의 개념을 소개하면 영국의 두뇌 과학자 토니 부잔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마음속의 생각을 핵심 주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종이에 지도를 그리듯이 거미줄처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사고, 두뇌 개발의 방법 이런 걸 이제 마인드 매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또 컨셉을 수립이 쉽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는 합니다. 마인드 매핑의 수행 방법을 정리하면 주제 또는 주 가지 또 부가지 또한 세부 가지로 분리해서 세부 가지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또한 필요하다면 내용을 덧붙여서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 수행 방법을 사례로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그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키워드에서 또한 다른 키워드로 연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흡연구역 안내 키오스크 서비스에서 어떤 컨셉을 담아야 하는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 매핑 서비스를 공원 운동에서부터 사방으로 키워드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표현해 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개념은 경쟁력 있는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또는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서 차별화된 과제를 도출해 나가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또한 이 벤치마킹의 목적으로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 벤치 마킹의 경우 의식적으로 해당 화면을 캡처만 한다기보다는 의미 없는 습관적으로 전체 적인 화면만 대충 훑어보는 과정을 벤치마킹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벤치마킹의 포지셔닝의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벤치마킹의 다양한 그런 과정에서 세심하고 또는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요구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브랜드에 있는 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분석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벤치마킹의 사례입니다. 연세의원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각 산하의 병원의 효율적인 브랜드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고 또 브랜드 신뢰감을 잘 형성하고 있으며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인포메이션 전달의 직관성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 기준과 주요 내용 및 평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어떤 참여자 지수와 또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케 지수 해서 브랜드 평판 지수를 도출해 내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디자인 벤치마킹 추천의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어지는 웹사이트에서도 벤치마킹의 추천 웹사이트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지셔닝입니다. 마케팅 포지셔닝의 개념을 소개하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마케팅 포지셔닝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경쟁 서비스와의 관계, 자사의 기업 이미지 등 각종 요소를 분석하는 타겟 시장의 특정 위치에 자림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포지셔닝 방법으로는 포지셔닝 맵이 있는데요. 자사와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위치를 그래프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 요소로는 속성, 이미지, 사용자 상황입니다. 이걸 포지셔닝 마케팅으로 한번 표현해 본 내용인데요. LA 타임즈가 발표한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과거 랭킹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맥주 시장이라든가 타이어 시장 또는 아웃도어 시장도 역시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으로 XY 좌표 위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시니어 타운인데요. 시니어 타운에 대한 포지셔닝 맵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기획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